세 번째 밤. 오늘은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슬픈 날이었다. 마치 미래의 내노년처럼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았다. 너무도 이상한 상념과 너무도 우울한 감각이 나를 온통 메우고 있다. 나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의문들이 뇌리를 맴돌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것을 해결할 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건 내 힘에 부치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 만나지 못했다. 어제 우리가 헤어질 때 구름이 하늘을 덮고 안개가 피어올랐다. 나는 내일은 날씨가 굳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과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어제란 날은 밝고 화창했다. 그 어떤 먹구름도 그녀의 행복을 뒤덮을 수 없었다. 비가 오면 우리는 못 만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나올 수 없거든요. 나는 그녀도 오늘의 비를 의식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의 세 번째 백야였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은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 행복한 인간의 심장은 사랑으로 끓어오른다. 자신의 마음을 모조리 다른 이의 마음속에 흘려넣고 모든 것을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고 싶어한다. 이 기쁨이란 것은 어찌나 전염성이 강한지. 어제 그녀의 말투는 무척이나 부드러웠다. 그녀의 마음은 나에 대한 호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얼마나 내 기분을 맞추어주고 응석을 부리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원기를 북돋아 주었던가. 기쁨에서 오는 교태란.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녀가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나는 정말 그토록 눈이 멀었단 말인가? 나는 몰랐단 말인가? 정작 그녀의 다정함도 그녀의 배려도 그녀의 사랑, 그래 나에 대한 사랑까지도 실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앞에 두고 느끼는 기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자기의 행복을 나에게로 옮겨주고 싶다는 바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오지 않았다. 우리가 헛되이 기다리다 지쳤을 때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겁을 내며 주저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더 이상 발랄하지도 명랑하지도 장난스럽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나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증폭시켰던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온통 내게 쏟아붓고자 하는 바람이 본능적으로 일고 있는 듯했다. 나의 나스젠가가 그토록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자 나는 그녀가 마침내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내 가엾은 사랑을 동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행할 때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더욱 강렬히 느끼는 법이니까. 감정은 분산되지 않고 오히려 한 곳에 집중된다. 나는 풍선처럼 부푼 마음으로 그녀를 만나러 갔다. 만남의 시간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심정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분을 예상하지 못했다.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답장은 그 사람 자신이었다. 그는 와야만 했다. 그녀의 부름에 달려와야만 했다. 그녀는 나보다 1시간이나 먼저 와 있었다. 처음에는 무조건 깔깔거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웃어넘겼다. 나는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다. 제가 왜 이토록 즐거운지 아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쁜지, 오늘 당신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래서요? 나는 물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입장이었다면 아마 저를 괴롭히고 귀찮게 따라다니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다가 병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너무도 친절하세요. 그 대목에서 그녀가 내 손을 하도 꼭 쥐는 바람에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하느님, 당신 같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녀는 잠시 후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그래요. 하느님이 당신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만일 지금 당신이 제게 없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은 정말 사심없는 분이세요.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결혼을 한 뒤에도 우리는 친하게 오누이보다 더 친하게 지낼 거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 사람만큼.
이 순간 나는 왠지 끔찍이도 슬퍼졌다. 그런데도 내 영혼 속에서는 무슨 웃음 같은 것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군요. 내가 말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무슨 말씀을? 그녀가 대꾸했다. 제가 조금만 덜 행복했더라도 저는 당신의 불신과 질책에 울음보를 터뜨렸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당신은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긴 상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당신 말씀이 옳다는 걸 고백하죠. 그래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온통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무척 홀가분한 기분이에요. 아니, 이걸로 됐어요. 감정 얘기는 그만두지요. 이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행인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둘 다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한테서 물러서는 듯한 동작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 안 거였다. 그가 아니었다.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어째서 제 손을 뿌리치셨죠? 나한테 다시 손을 내밀며 그녀가 말했다. 그럴 거 없잖아요. 우리는 함께 그 사람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요? 내가 소리를 질렀다. 아, 나스젠까, 나스젠까. 나는 생각했다. 너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내게 말해주는지 아는가? 어떤 때는 그러한 사랑이 가슴을 얼어붙게 하고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법. 너의 손은 차갑고 내 손은 불같이 뜨겁다. 나스젠까, 너는 정말 눈이 멀었구나. 아, 행복한 인간이란 때로 참을 수 없이 지긋지긋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화를 낼 수 없지. 마침내 나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들어봐요, 나스젠까. 나는 소리를 쳤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하셨는데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여태껏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첫째, 나스젠까. 나는 당신이 부탁한 일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편지도 전해주고 당신이 잘 안다는 그 선량한 분의 집에도 갔고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 잤어요. 그게 다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을 막았다. 네, 거의 다죠. 눈에서 이미 어리석은 눈물방울들이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에게 이 모든 걸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나에겐 시간이 정지된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오직 하나의 감정, 하나의 감각만이 내 안에 영원히 남아있어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만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나의 삶 전체가 정지해버린 것처럼. 눈을 떴을 때 오래전에 알았던 달콤한 음악, 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지만 잊어버린 달콤한 음악의 곡조가 생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악은 일생 동안 제 영혼을 요구하다가 지금에서야 아, 하느님, 하느님,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나스젠카가 말을 가로챘다. 아, 나스젠카, 어떤 식으로든 이 괴상한 인상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지만 나는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여전히 희망이 숨겨져 있는 불쌍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만두세요, 그만. 그녀가 말했다. 한순간 그녀는 모든 걸 짐작했던 것이다. 영악하게도. 그녀는 갑자기 보기 드물게 수다스럽고 명랑하고 장난스럽게 돌변했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연신 웃어댔다. 그리고 나도 웃게 만들고 싶어 했다. 내가 당황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녀는 쩡쩡 울리는 긴 웃음으로 대꾸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녀가 말을 꺼냈다. 저도 사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조금은 화가 나요. 당신이란 분은 참말로 분석해 볼 만해요. 그러나 어쨌든 당신은 강직한 분이세요. 당신도 제가 이렇게 소박한 여자라는 걸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뭐든 전부 당신께 털어놓으니까요. 제 아무리 멍청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해도 말이에요. 들어봐요. 지금 11시 맞죠? 멀리 시내의 종탑에서 규칙적인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말했다.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웃음도 멈추고 종소리를 세기 시작했다. 그래요, 11시. 그녀가 마침내 머뭇머뭇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놀래주고 종소리를 세도록 한 것을 곧 후회했다. 그리고 아기를 품었던 나 자신을 저주했다.
그녀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내 죄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오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고 여러 가지 논거와 증거를 대가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 순간에 그녀만큼 속여 넘기기 쉬운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하기야 그런 경우라면 누구나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기쁘게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 무슨 변명 비슷한 것만으로도 기뻐했을 것이다. 정말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유례없이 명석한 내 논증에 감동한 나머지 더욱 열을 올리며 말을 시작했다. 아무렴요. 그 사람은 올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나까지 속이며 이 일에 끌어들였잖아요. 나스젠까. 나는 시간 계산을 잘못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 사람이 편지를 못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답신을 보냈다 칩시다. 그래도 그 답신은 빨라야 내일이나 도착할 겁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편지가 갔을 때 그 사람은 집에 없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사람은 여태껏 편지를 읽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나스젠카가 대답했다. 제가 생각이 짧았군요. 물론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녀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서는 분노에 찬 불협화음 같은 것, 저 멀리 있는 어떤 다른 생각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하세요.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내일 가능하면 일찍 가보세요. 그리고 만일 뭔가 죽어든 즉시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 사는지는 아시죠?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 주소를 내게 다시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그녀는 갑자기 무척이나 싹싹하고 곰살궂게 나를 대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 물어보려고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당황해하며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저만치 돌렸다. 나는 그녀의 눈을 살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울고 있었다. 이런 당신은 어린애군요. 이 무슨 어린애 같은. 자, 그쳐요.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러나 턱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다. 저는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걸 못 느꼈다면 제가 목석이겠죠?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세요? 저는 당신들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닐까요? 어째서 그 사람은 당신 같지 않을까요? 비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만 못해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무언가 말해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물론 어쩌면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나 봐요. 저는 언제나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언제나 너무 진지해서 오만해 보였어요. 물론 그건 겉으로만 그렇다는 걸, 가슴속은 저보다도 더 부드럽다는 걸 잘 알아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보통이를 들고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절 쳐다보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지나치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이건 즉 우리가 대등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천만에요, 나스젠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보다도 훨씬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천진난만한 나스젠카가 대답했다. 그런데 방금 저한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들어보세요. 어째서 우리는 누구나 형제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어째서 가장 훌륭한 사람까지도 상대방한테 뭔가 숨기고 뭔가 접어두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이 아니란 걸 아는 바에야 어째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거죠? 마치 저는 실제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보이고 싶어 애쓰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 그것을 능욕당하게 될까 봐서 겁내는 것 같아요. 아, 나스젠까, 그건 당신 말이 옳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내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막았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깊은 감정을 내보이며 대꾸했다. 이를테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을 당신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를테면 당신은 지금만 해도 제가 보기에 당신은 저를 위해 뭔가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나를 한번 흘끗 바라보더니 말을 덧붙였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을요. 저야 사실 단순한 여자니까요. 아직 세상 경험도 별로 없고 정말이지 어떤 때는 말하는 법도 잘 몰라요. 그녀는 은밀한 감정으로 인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시종 웃으려고 애쓰며 계속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 당신께 감사한다는 걸. 하느님께서 이 점을 가상히 여기셔서 당신께 행복을 선사해 주시기를. 당신이 당신의 몽상가에 관해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건 모조리 사실과 다른 얘기였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전혀 당신과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병은 완쾌되었어요. 당신은 이제 당신이 묘사했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이 사랑하게 될 때 그녀와 행복하시기를 빌어요. 상대방 여성에게는 아무것도 기원해 줄 게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녀는 당신 곁에서 행복할 거니까요. 전 알아요. 저도 여자니까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당신은 절 믿으셔야 해요. 그녀는 말을 그치고 내 손을 꼭 쥐었다. 나 역시 흥분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분이 지나갔다. 네, 그렇군요. 그 사람은 오늘 안 오는군요.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늦었어요. 그 사람은 내일 옵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신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조금 명랑을 되찾은 그녀가 덧붙였다. 제가 보기에도 내일이나 되어야 올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그만 가보겠어요. 내일 봬요. 비가 오면 저는 어쩌면 못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 모레는 나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꼭 나오셔야 해요. 당신과 만나고 싶어요.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다음 우리가 헤어질 때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렇죠? 나스젠까. 내가 지금 얼마나 고독한지 내가 안다면. 시계가 9시를 쳤을 때 나는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음산한 시간이었지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벤치에 앉았다. 그네들의 그 골목으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 집 쪽으로 두 발자국도 못 가서 창문에 눈길 한번 안 주고 발길을 돌렸다. 나는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우수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다. 이 얼마나 축축하고 따분한 날인가. 날씨가 좋았더라면 거기서 밤새도록 산책했으련만. 그러나 내일까지 기다리자. 내일 그녀는 모든 걸 말해줄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편지는 오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지도 모른다. 네 번째 밤. 맙소사.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이렇게 끝날 수가. 9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벌써 와 있었다. 멀리서도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 보았을 때처럼 제 방의 난간에 팔꿈치를 고인 채 서 있었다. 내가 다가서는 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스젠까. 나는 가까스로 흥분을 억누르며 소리쳤다. 그녀는 재빨리 돌아보았다. 당신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자, 어서 오세요. 나는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편지는 어디 있나요? 편지를 가져오셨겠죠? 그녀는 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편지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 편지는 없습니다.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 사람은 아직 안 왔습니까? 그녀는 얼굴이 백지창처럼 되더니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은 것이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지요. 그녀는 마침내 토막토막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버릴 거라면 마음대로 하라지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얼마 후 그녀는 나를 쳐다보려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벼랑간 제 방의 난간에 팔꿈치를 괸 채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기 시작했다. 그만. 나는 이렇게 입을 열었지만 도저히 말을 계속할 기력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위로의 말은 사양하겠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그 사람 얘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올 거다. 그 사람이 그토록 잔인하고 파렴치하게 저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일랑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으니까요.
어째서 어째서죠? 제가 쓴 편지, 그 불행한 편지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 대목에 가서 그녀는 울음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를 보고 있자니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 이런 잔인하고 파렴치한 일이. 그녀는 다시 말문을 열었다. 한마디, 단 한마디의 연락도 없다뇨. 그저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 당신과는 끝이다. 이런 답장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사흘이나 지나도록 편지 한 줄이 없다뇨. 그 사람이야 뭐 나같이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는 여자 하나쯤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 여자를. 아, 이 사흘 동안 내가 견뎌온 걸 생각하면 하느님, 하느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맨 처음 그 사람을 혼자 찾아갔을 때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리고 울었죠. 눈꽃만큼의 사랑이라도 얻으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 잠깐만. 그녀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녀의 새까만 눈망울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당신이나 제가 잘못한 걸 거예요. 어쩌면 편지를 아직 못 받았는지도 모르죠.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당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 설명해 주세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행동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없다니. 아무리 비열한 사람도 그보다는 인정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은 게 아닐까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 나쁜 소리라도 한 건 아닐까요? 그녀는 내게 질문을 퍼부으며 소리쳤다.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나스젠까. 내일 당신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한테 전부 물어보고 전부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편지를 쓰지 마세요. 싫다고 하지 마세요. 나스젠까. 싫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행동을 존경하도록 하겠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아니 고맙지만 안 돼요. 그녀가 도중에 내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그만. 더 이상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한 줄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만하면 충분해요.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잊어버릴 거예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진정해요, 진정. 여기 좀 앉아요, 나스젠까. 나는 그녀를 벤치에 앉히며 말했다. 전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이런 눈물 같은 건 금방 말라버릴 거예요. 당신은 제가 뭐 신세라도 망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풍덩 빠져버릴까봐요? 내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 말을 하고 싶었으나 나오지가 않았다. 들어보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을 계속했다.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라면 제 발로 찾아온 소녀를 버리지 않으시겠죠? 파렴치하게도 맞대놓고 그 소녀의 어리석고 섬약한 마음을 조롱하진 않으시겠죠? 당신이라면 그녀를 아껴주셨겠죠? 당신이라면 생각해 주셨겠죠? 그녀가 혼자라는 걸, 제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한다는 걸,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쩌지 못한다는 걸, 그녀는 아무 죄도 없다는 걸. 그래요. 결국 그녀는 아무 죄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녀는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걸요. 오, 하느님, 하느님. 나스젠까. 나는 마침내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나스젠까. 당신은 내 가슴을 갈갈이 찢고 있어요. 내 심장을 찔러대고 나를 죽이고 있어요. 나스젠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이제 말을 해야겠군요. 여기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다 털어놓아야겠군요. 이렇게 말하며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어리둥절해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들어보세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나스젠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모두 황당하고 실현 불가능한 아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미리 부탁드립니다만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봐서라도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울음을 멈추고 나를 유심히 뜯어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놀란 두 눈에는 이상한 호기심이 반짝거렸다. 무슨 일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스젠까.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태껏처럼 나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나스젠카가 말을 막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그야 당신이 절 사랑한다는 건 오래전에 알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줄로만. 아, 하느님, 하느님.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나스젠카. 그렇지만 지금은 나는 당신이 보통이를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와 같은 처지에 있어요. 당신보다 내 처지가 더 나쁘지만서도요, 나스젠카.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당신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보니 당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쩌자고, 아니 어쩌자고가 아니라 어째서 당신은 이렇게 갑자기 맙소사,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스젠카는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다. 그녀의 두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나스젠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잘못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스젠카. 심장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느껴집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을 모욕하거나 능욕할 수 없다는 것이. 나는 당신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친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스젠카. 흐르게 놓아두십시오. 그냥 흘러넘치게 내버려 두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눈물이니까요. 이러다가 마르겠지요. 나스젠카. 앉으세요, 제발. 아, 하느님. 그녀는 나를 벤치로 잡아당기며 말했다. 싫습니다, 나스젠카. 앉지 않으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 눈앞에 얼쩡대지 않겠습니다. 모조리 말한 다음 떠나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지 못하도록 했어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비밀로 간직했어야만 했습니다. 내 이기주의로 지금 당신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당신 탓입니다. 모든 게 당신 탓입니다. 내 탓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절 쫓아버릴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을 쫓아버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불쌍하게도 나스젠카는 당혹감을 감추려 애를 쓰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당신한테서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먼저 모든 걸 털어놓고 그런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서 말하고 있을 때 나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울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스젠카. 버림받은 것에, 사랑을 거절당한 것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내 가슴이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음을 느꼈고 그 사랑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스젠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는 괴로웠습니다. 그 사랑으로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나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나스젠카,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좋아요, 다 좋아요. 말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모두 다 말해주세요. 나스젠카는 기이한 몸짓을 하며 말했다. 당신은 어쩌면 제가 당신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말씀하세요.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당신한테 모조리 얘기하겠어요. 당신은 내가 불쌍한 겁니다. 나스젠카, 버치요. 그냥 내가 불쌍한 겁니다.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신도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당신이 여기 앉아 울고 있을 때 나는 혼자 곰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한 바를 말하게 해주시길.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물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스젠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거기서 어떻게든, 그래요. 완전히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스젠까 그때 나는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당신도 말했지요. 분명히 당신 입으로 말했지요. 나스젠까 당신도 이미 나를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엔 뭐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당신도 그 다음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벗이요. 들어주세요. 아무튼 당신은 나의 친구니까. 나는 물론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가진 것 없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아니 문제는 그게 아니지요. 자꾸 말이 빗나가는군요. 나스젠까. 당황해서 그러나 봅니다.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내 사랑이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당신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당신은 다만 매 순간 듣게 될 겁니다.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 곁에서 감사에 넘치는 심장이 고동치고 있음을, 당신을 위해 뜨거운 심장이. 아, 나스젠까 당신은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요? 울지 마세요. 당신이 우시면 싫어요. 재빨리 벤치에서 일어나며 나스젠까가 말했다. 우리 이제 가요. 일어나세요. 저와 함께 가요. 울지 마시고요. 울지 마세요. 자기 손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만 가요. 저도 어쩜 당신께 드릴 말씀이.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은 이미 저를 버렸고 저를 잊었으니까 비록 제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당신께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말씀을 듣고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당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즉 제가 다만, 당신은 저의 친구이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뭇 놀림조로 당신을 칭찬했을 때 저는 당신을 모욕했다는 걸. 오 하느님,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어떻게 모를 수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아니, 좋아요. 이제 결심이 섰어요. 모두 말씀드리죠. 잠깐만, 나스젠까 아시겠어요? 당신을 떠나겠어요. 지금 당장. 당신에게 고통만을 주고 있을 뿐이니까요. 지금 당신은 자기가 나를 조롱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싫습니다. 싫어요. 당신의 고통 말고 또 다른 고통을 준다는 건 물론 내 잘못입니다. 나스젠까.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잠깐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죠? 무얼 말입니까? 어떻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지만 곧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안 잊을 수가 없죠. 벌써 잊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오늘이라도 모든 게 끝날지.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여기서 저와 함께 울고 계실 때 그 사람은 저를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 사람처럼 나를 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제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요,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여튼 당신보다 먼저 제 입으로 말했으니까요. 당신도 들으셨죠?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결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가엾은 소녀는 흥분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어깨에 얹었던 고개를 아예 가슴에 파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달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 손을 잡은 채 울먹이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그칠게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혹시 제 눈물이, 아니 제가 우는 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그칠 거예요.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다. 우리는 입을 꾹 다문 채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원기를 회복한 듯 말문을 열었다. 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서는 갑자기 내 가슴으로 즉각 파고들어 달콤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제가 변덕스럽고 경박한 여자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토록 가볍게 빨리 잊고 배신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1년 내내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늘의 맹세코.
정말 한 번도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죄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저를 조롱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지요. 그 사람은 제게 상처를 주고 제 가슴을 능멸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저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넓고 고결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뭐 마음대로 하라지요. 그 사람은 현명하게 처신한 건지도 몰라요. 어차피 저도 나중에라도 기대가 배신당한 걸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됐을 터이니까요. 그래요. 이게 다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저의 착한 친구이시니까 들어주세요. 누가 알겠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내 사랑이란 것 자체가 모조리 감정의 기만이자 공상이었을지도, 어쩌면 할머니한테 감시를 받다 보니 장난을 치고 싶어져서 쓸데없이 사랑을 시작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저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저를 가엾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리고 아니, 이런 얘긴 그만두죠. 됐어요. 나스젠카는 흥분으로 숨을 헐떡이며 중간에 말을 끊었다. 당신께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함에도, 아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신의 사랑이 그토록 고결하다고 느끼신다면 궁극적으로 제 가슴에서 예전의 사랑을 몰아내 주실 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싶으시다면, 저를 위로도 희망도 없는 운명 속에 홀로 내팽개쳐 두고 싶지 않으시다면, 언제나 지금처럼 저를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저도 맹세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저의 사랑이 마침내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제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나스젠까. 나는 울음이 복받쳐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나스젠까. 오 나스젠까. 아니 그만 됐어요. 됐어요.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리며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됐어요. 이제 모든 걸 얘기한 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당신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절 용서해주세요. 제발 뭔가 다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나스젠까. 그래요. 그 얘기는 이걸로 충분해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그래요, 나스젠까. 그래요. 뭔가 다른 걸 이야기합시다. 빨리, 빨리 다른 얘기를 해요. 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웃다 울다가 아무 연관도 아무 뜻도 없는 말을 수천 마디 짓거렸다. 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뒤로 획 돌아서서 한 길로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제 방을 향해 길을 건너갔다. 우리는 마치 어린애들 같았다. 나스젠까, 나는 지금 혼자 삽니다만. 내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내일이면 물론 나스젠까 나는 아시다시피 가난뱅이입니다. 봉급을 모두 합쳐도 1,200루블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는 아니죠. 물론 문제가 안 돼요. 게다가 할머니한테는 연금이 나오는 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짐이 되진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저희가 모셔야 해요. 그럼요. 할머니는 모셔야지요. 다만 마뚜료나가. 아 그래요? 우리 집에도 표끌라가 있어요. 마뚜료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나스젠까. 정말이지 조금도 상상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래도 좋아요. 그 두 사람은 함께 지내도 돼요. 당신만 내일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뭐라고요? 당신 집으로? 좋아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방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다락방이 있어요. 먼저 있던 사람은 집안이 좋은 할머니였는데 다른 데로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젊은 사람을 드리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아요. 제가 여쭤보았어요. 어째서 젊은 사람이어야 하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젠 늙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고 나스젠까야. 너를 그 젊은이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말거라. 그렇지만 저는 짐작했어요. 그러시려고 하신다는 걸. 아, 나스젠까.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웃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 사시나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기 다리 근처 바라니코프 건물이에요.
그 큰 집 말씀이세요? 네, 그 큰 집이요. 알아요. 좋은 집이죠. 하지만 그 집을 나와 가급적 빨리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내일 당장 나스젠까 내일 당장. 하지만 방세가 좀 밀려 있는데요. 그래요. 그까짓 것. 곧 봉급을 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가정교사 노릇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부터 먼저 배운 다음에 가르치면 되겠죠? 좋아요. 근사해요. 나도 곧 특별 상여금을 받게 될 겁니다. 나스젠까. 그러니까 내일 저희 집 하숙인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세비야의 이발사를 보러 가죠. 곧 다시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나스젠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가요. 아니, 이발사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좋아요, 뭔가 다른 걸로. 물론 그게 더 낫겠죠?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요. 이런 얘기를 나누며 우리는 둘 다 연기 속을 가듯 안개 속을 가듯 걸어갔다. 우리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이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시 방향도 없이 걷기 시작했다. 다시 웃음, 다시 눈물. 갑자기 나스젠카가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말릴 수가 없어 집까지 바래다 주마고 했다. 우리는 집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15분쯤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 방에 그 벤치에 와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오기도 했고 또다시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나는 두려움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곧 바로 내 손을 잡더니 나를 잡아당기며 다시 걷고 떠들고 짓거리게 했다. 이젠 시간이 되었어요.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내 나스젠카가 말했다. 어린애 같은 짓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요, 나스젠카. 하지만 나는 이제 잠들 수가 없을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저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집까지 바래다 주세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꼭 집에 가야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약속하시는 거죠? 어차피 언젠가는 집에 가야 하잖아요. 약속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갑시다. 그럼 갑시다. 가요. 하늘 좀 쳐다봐요, 나스젠까. 저길 좀. 내일은 멋진 날이 될 거예요. 새파란 하늘에 빛나는 달, 저길 좀 봐요. 저 노란색 구름이 달을 덮으려 하고 있어요. 봐요, 봐. 아니, 그냥 지나쳐 갔군요. 저길 좀 보세요, 저길. 그러나 나스젠카는 구름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버렸다. 잠시 후 그녀는 왠지 머뭇거리며 내게 바짝 달라붙었다. 그녀의 손은 내 손 안에서 떨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욱더 내게 기대어왔다. 이때 어떤 청년이 우리를 지나쳐 갔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몇 발자국 더 걸어갔다. 내 가슴은 떨리기 시작했다. 나스젠까? 나는 가만가만 말했다. 누굽니까? 나스젠까? 그 사람이에요. 그녀는 더욱 가까이 그리고 격련적으로 내게 몸을 밀착시키며 속삭이듯 대답했다. 나는 거의 몸도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다. 나스젠까, 나스젠까 당신 맞지? 우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청년은 우리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다. 하느님, 그 비명소리란. 그녀는 얼마나 떨었던가. 내 손을 뿌리치고 그를 향해 총알처럼 달려가던 모습이란. 나는 죽은 사람처럼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그의 품에 달려들기 전에 갑자기 다시 몸을 돌려 바람처럼 번개처럼 내 옆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내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손으로 내 목을 얼싸안고 힘차게 뜨겁게 내게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한마디도 않고 다시 그에게 달려가 그의 두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나는 오랫동안 서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 둘 모두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침. 나의 밤들은 끝나고 아침이 되었다. 굳은 하루였다. 비가 내렸고 빗방울이 내 창문을 우울하게 두들겨댔다. 방 안은 어두침침했다. 바깥은 잔뜩 흐려 있었다. 골치가 지끈거리고 현기증이 났다. 무슨 열병 같은 것이 뼈마디 사이로 스며들었다.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우체부가 시내 우편으로 배달해 주었어요. 마트료나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편지? 누구한테서? 나는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저도 몰라요, 선생님. 뜯어보세요. 거기 누구라고 씌어져 있겠죠?
나는 봉인을 뜯었다. 그녀한테서 온 편지였다. 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스젠카는 이렇게 나에게 쓰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당신께 간청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도 제 자신도 속였습니다. 그건 꿈이었어요. 환영이었어요. 오늘 저는 당신 생각을 하며 번민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그 어떤 점에서도 당신을 배신하진 않았으니까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말했고 지금도 사랑하니까요. 아니, 사랑하는 것 이상이죠. 아, 하느님. 당신과 그 사람 두 분 다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다면, 아, 당신이 그 사람이었더라면, 아,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이라는 말이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스젠까요. 나는 당신의 이 말을 기억하오. 하느님께 맹세코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하겠어요. 당신이 괴로워하신다는 거, 슬퍼하신다는 거 잘 알아요. 저는 당신을 모욕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아시죠? 사랑한다면 오랫동안 모욕을 곱씹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죠? 고마워요. 그래요. 이 사랑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려요. 그 사랑은 깨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생각나는 달콤한 꿈처럼 제 영혼에 새겨졌으니까요. 당신이 오빠와도 같은 애정으로 제게 마음을 열어주신 순간을 기억할 거니까요.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 제 조각난 심장을 마치 선물인 양 너그럽게 받아주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거니까요. 당신이 절 용서해 주신다면 당신에 대한 추억은 제 안에서 영원한 감정으로 승화될 겁니다. 당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제 영혼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에 충실하렵니다. 그 추억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 자신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도 한결같답니다. 어제 자기가 영원히 속한 곳으로 그렇게나 빨리 돌아서 버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우리 다시 만나요. 저희를 찾아주세요. 저희를 버리진 않으시겠죠? 저의 영원한 친구 오빠가 되실 거예요. 저를 만나시면 악수해 주시겠죠? 네, 저를 용서하시고 제게 손을 내미실 거죠? 그렇죠? 전처럼 저를 사랑해 주실 거죠? 아, 절 사랑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 순간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으니까요. 자격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나의 벗이여. 다음 주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한답니다.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생각을 간직한 채 돌아왔어요. 한시도 절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 얘기 쓴다고 해서 화를 내진 않으시겠죠? 그 사람과 함께 당신을 찾아뵙고 싶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하실 거죠? 그렇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나스젠가를. 나는 오랫동안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마침내 편지는 내 손에서 떨어졌고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선생님, 선생님! 마트료나가 불렀다. 뭐예요, 할머니? 천장에 걸린 거미줄을 모조리 치워버렸어요. 이젠 당장 색시를 들이셔도 손님을 부르셔도 문제없어요. 나는 마트료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정정한 젊은 노파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그녀가 눈이 가물거리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허리가 착 꼬부라지고 노쇠한 노파처럼 보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내 방도 그 노파처럼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았다. 벽과 바닥 모두 색이 바래버렸다. 모든 것이 침침해졌다. 거미줄은 더욱 늘어났다. 창밖을 내다보자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건너편의 건물이 늙고 우중충하게 변한 듯이 보였다. 기둥의 회반죽은 벗겨져 무너져 내렸으며 처마 끝은 검게 그을고 여기저기 금이 갔다. 가라앉은 노란색으로 선명하게 보이던 벽은 얼룩덜룩하게 되었다. 아니면 먹구름을 뚫고 비죽이 나왔던 한 줄기 햇살이 다시 비구름에 가리워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내 눈에 우중충하게 보인 걸까? 아니면 눈앞에서 내 미래의 전망이 침울하고 슬프게 명멸했기 때문일까? 정확하게 15년 뒤의 내 모습, 지금의 이 방에서 지금처럼 고독하게 그토록 세월이 흘러갔어도 조금도 똑똑해지지 않는 마뜨료나와 함께 있는 지금과 똑같은 내 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나스젠까, 너는 내가 모욕의 응어리를 쌓아두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너의 화사하고 평화스러운 행복에 어두운 구름을 드리우게 할 것 같은가? 너를 신랄하게 비난하여 너의 심장에 우수의 칼을 꽂을 것 같은가? 너의 가슴이 비밀스러운 가책으로 고통받고 행복의 순간에도 우울하게 고동치도록 만들 것 같은가?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제대를 향해 걸어갈 때 너의 검은 고수머리에 꽂힌 저 부드러운 꽃 중에서 단 한 송이라도 나로 인해 구겨져 버리게 할 것 같은가? 아, 천만에, 천만에, 너의 하늘이 청명하기를, 너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밝고 평화롭기를, 행복과 기쁨의 순간에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어느 외로운 가슴에 행복과 기쁨을 주었으니까. 오 하느님, 한순간 동안이나마 지속되었던 지극한 행복이여 인간의 일생이 그것이면 족하지 않겠는가.